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강호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오늘 아침장이 열릴 건데요. 어제 삼성전자 정규장에서 자, 우리 종가 23만 7천 원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 뒤에 넥스트마켓에서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장중에 23만 1,500원까지 밀렸고요. 최종 23만 3,500원으로 거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21%가 넘는 급등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넥스트마켓 기준으로 대략 10%가 넘게 다시 밀려버린 거예요. 자, 이 정도면요, 주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은요, 딱 두 가지 정도 될 건데, 금요일 급등은 결국 하루짜리였던 것인가, 오늘 아침에는 23만원 선마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런 걱정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제 하락은 단순한 가벼운 눌림만은 아니었어요. 자, 그 이유가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 프로그램에 여기에 공매도까지 동시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정규장이 끝나고 넥스트마켓에서도 저점이 한 번 더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다만 금요일에 나왔던 이 반등이 전부 다 사라졌다라고 단정하기에도 아직은 이릅니다. 자, 오늘은요, 막연하게 이렇게 반등을 기대할 게 아니라 23만 1,500원 선 여기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정규장 종가였던 23만 7천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영상에서는요, 어제 삼성전자 주가를 정말 지옥까지 누른 진짜 매도 주체와 오늘 아침 반등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이 핵심 가격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처럼요, 이렇게 공포가 큰 날일수록 정말 아무런 기준과 근거 없이 던지기 전에 정확한 수급 분석이 더 많은 주주 여러분들께 전달이 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이 좋아요로 힘 좀 실어주시고요. 우리 삼성전자의 강한 회복과 함께 응원을 하신다면은, 자, 우리 댓글창 열어놨거든요. 댓글창에는 삼성전자 오늘 대반등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들의 염원을 꾹꾹 눌러 담아서 대반등 세 글자 힘차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은 괜찮은 영상인가 보다 하고, 자, 이 영상을요, 지금 이 구간에서 투매를 고민하고 있는 다른 삼성전자 주주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힘 좀 많이 보태 주시고요. 자, 그러면요, 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였는지 시장 전체 흐름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어제 시장 전체를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우리 코스피는요, 5% 넘게 밀렸지만 코스닥은 어땠어요? 오히려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전체 종목이 동시에 무너진 것이라기 보기보다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과도하게 눌린 장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따라서요, 어제 삼성전자의 급락을 새로운 기업 악재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형 반도체에 몰렸던 그 자금들이요, 시장 전체에서 동시에 빠져나오는 과정이 어제 나타난 거였어요. 다만 이렇게 코스닥이 올랐다는 이유로 어제 삼성전자의 하락 가벼운 순환매라고만 봐서도 안 됩니다. 대형주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갔고 그 매도세가 종가까지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시장이 빠졌다는 설명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 안에서는요, 지난주 금요일과는 정반대의 수급 변화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21% 급등을 할 때 외국인들은 약 981만 주, 기관은요 272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인들은요 1257만 주를 매도했죠. 자, 이 뜻은요, 금요일 급등을 이끈 주체가 개인의 추격 매수세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제는요,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자, 8월 3일 월요일이었죠. 자, 이날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약 392만 주, 그리고 기관은요 503만 주를 순매도했고요.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던진 그 물량을 865만 주로 모두 다 받아냈습니다. 자, 이렇게만 봐서는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올려놓은 물량을 어제 전부 다 개인에게 넘겼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자, 하지만 금요일 상승을 주도했던 두 주체가 동시에 매도로 돌아섰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대거 흡수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요일에는요, 개인들이 주가 상승을 보면서 물량을 내놓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갔잖아요. 근데 어제는 주가가 하락하자 개인들이 물량을 다시 받아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가 정반대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하락을 무조건 세력들의 흔들기라고 좋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 주도권이요, 매수에서 매도로 넘어간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숫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주가를 장 마감까지 눌러버린 힘은요, 다음 보실 이 프로그램 화면에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 추이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의 이 프로그램 매매 추이는요, 577만 주 순매수였어요. 하지만 어제는 대략 630만 주 순매도로 완전히 그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도에, 자, 여기에 더해서 프로그램까지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반등 시도마다 위에서 물량이 쏟아진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 매매는요, 장중 시장 방향성과 대형주 수급을 빠르게 반영합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는요,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가 몇 퍼센트 이렇게 오를지만 볼 게 아니라 프로그램 순매도가 줄어드는지, 자, 그리고 매도가 다시 한번 매수로 변환을 한지, 자, 이거부터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주가만 이렇게 잠깐 반등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쌓인다 하면은, 자, 이 반등은요, 다시 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창구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외국계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매수량이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자, 오로지 매도만 때렸습니다. 매도만 275만 주를 때렸고요. 자, 그 밑으로는요,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UBS,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앞서 보신 그 수급에서 외국이랑 기관계 창구 대부분이 매도로 돌아선 게 확인이 되시죠? 반면에 반대편은요, 자, NH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미래에셋, 자, 어떻습니까? 전형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창구에서 대거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어요. 자, 이처럼요, 어제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가는 손바뀜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자, 보시면은 어제 공매도 비중은 8.94%까지 올라갔고요. 자, 누적 차이로만 봐도 하루 공매도 거래량도 대략 448만 주 이상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하락은요, 단순한 차익 실현 정도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의 공매도가, 자, 이렇게 한꺼번에 겹친 수급 충격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금요일까지 대차장고도 사흘 동안 약 851만 주 증가한 점도 부담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오늘 아침에도 무조건 더 밀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단기 매매 자금과 중기 투자 판단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자, 어제 모건스탠리는요, 한국 증시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렸고, 최근 레버리지와 신용 청산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하단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라증권 역시 메모리 공급 부족 가능성과 주주환원 재평가를 근거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했어요. 자, 이 말은요, 오늘 당장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기 트레이딩 자금은 어제 빠져나갔지만 중장기 반도체와 주주환원 논리까지 하루 만에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우리가 공포에 던질 자리도 아니고 장기 전망만 믿고 무작정 추가 매수할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요, 단기 수급이에요. 자, 이렇게 단기 수급이 다시 돌아서는 가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요, 어제 하락을 아무 문제 없는 차익 실현이라고 가볍게 봐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모든 상승 논리가 끝났다라고 공포스럽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공매도가 한꺼번에 움직인 장에서는요,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자, 이 이유만으로 추가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기존 보유자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일부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요일 반등이 아직 살아있다고 보고 기다려야 하는지, 자, 이런 판단 하시기가 정말 까다로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도요, 오늘 23만원대가 정말 이게 기회인지 추가 하락의 시작인지 혼자 결정하기 쉽지 않으실 거고요. 특히 오늘 장 초반에요, 시가가 이렇게 높게 출발한다고 바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갭을 띄어서 반등한 뒤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쌓이면은 어제처럼 장중 반등을 모두 다 반납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요, 시가가 좀 약하더라도 23만 5,500원을 지켜주고 수급이 돌아선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저점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혼자서 자, 이렇게 호가창 쳐다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띄워드렸습니다. 자, 여기로 삼성 혹은 숫자 3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수급의 변화를 함께 확인하면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반등이 확인되는지 추가 하락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지 장중 기준에 맞춰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요, 어제 정해놓은 가격 하나를 무조건 고집하시는 것보다 수급이 바뀌는 순간에 맞춰서 대응 기준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기준도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조건 사라, 자, 무조건 팔아라, 이런 신호가 아니라 현재 보유 상황에 맞춰서 흔들리지 않도록 참고하는 방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자 비중과 평단가가 다른데, 자, 남들 던진다고 다 따라 던지시고 남들이 산다고 다 따라 사는 대응만큼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함께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주님들께서 2,900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데요. 자, 저희 소통방 안에서는요, 제가 24시간 항상 떠들어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장이 끝나면은 장 마감 브리핑과 장 전에는 장전 브리핑을 시작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이처럼요, 시장의 주요 이슈 내용도 함께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소통방에 함께 참여하셔서 이런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장에 계셔서 장중에 호가창을 계속해서 볼 수 없는 분들, 갑자기 주가가 밀리면 새로운 악재인 건지 아니면 단순한 수급 조정인지, 자, 이렇게 막막하신 분들은요, 혼자 마음 졸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도움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은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구독자 전용이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자, 문자 남겨주셔서 소통방 입장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소통방 안에서는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날 시장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업종과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봐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같이 오셔서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통방 안내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정확히 어느 가격을 지켜줘야 어제 하락을 이겨낼 수 있다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두 개의 가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규장 종가는요, 23만 7천 원이었지만 넥스트마켓에서 매도가 한 번 더 이어지면서 최종 종가는요, 23만 3,50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따라서 오늘 하단의 기준은요, 넥스트마켓에서 나왔던 23만 1,500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봉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금요일 급등분이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자, 현재 가격은요, 지난 7월 29일 18만 9,200원 저점과 7월 30일 21만 3,500원 종가보다는요, 여전히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온 뒤에 넥스트마켓에서도 저점이 낮아졌고 최종 가격이 주요 단기 이평선 아래에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세 전환을 이야기할 자리는 아닙니다. 금요일 반등의 일부는 아직 남아있지만 단기 주도권은요, 다시 매도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분봉 차트에서도요, 23만 1,500원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장 막판 반등은요, 23만 3천원대에 그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선적으로 23만 1,500원을 지켜준 뒤에 넥스트 종가인 23만 3,500원과 정규장 종가인 23만 7천원을 순서대로 되찾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바로 24만 5천원 안착 여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순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우선은요, 23만 1,500원 방어, 그리고 나서 23만 7천원 회복, 그 이후에는요, 24만 5천원 돌파 및 안착 여부. 자, 그렇다면요, 이 가격들이 오늘 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자, 우리가 반등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는 추가 하락부터 경계를 해야 될지, 자, 제가 두 가지 흐름으로 짧게 나눠서 설명 좀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볼 가격은요, 넥스트마켓 저점이었던 23만 1,500원이에요. 자,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줄고 주가가 정규장 종가였던 23만 7천원을 다시 회복한다면요, 어제 하락은 급등 이후에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우리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요, 저점에서 성급하게 물량을 던지기보다는 반등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요, 23만 1,500원에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23만 7천 원 회복과 수급 전환을 확인한 뒤에 분할로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23만 1,500원이 무너지고 넥스트마켓 종가였던 23만 3,500원도 빠르게 되찾지 못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때는요, 많이 빠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실제로 멈추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정리하자면요, 기존 보유자분들은요 23만 1,500원 방어를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는요 23만 7천원 회복 이후에 판단한다. 자, 오늘 대응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삼성전자 아침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수급과 이렇게 가격 말씀드렸지만은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장을 앞두고 딱 3가지만 머릿속에 담아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어제 삼성전자 하락은 아무 문제 없는 단순한 눌림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로 돌아섰고 프로그램은 625만 주 순매도, 그리고 공매도는요 약 448만 주까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규장 이후에 넥스트마켓에서도 매도가 이어지며 23만 1,5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어제 하락은요 단기 수급의 주도권이 다시 매도 쪽으로 넘어간 무서운 조정이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그렇다고 금요일 반등과 삼성전자의 중장기적인 롤레이가 전부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자, 현재 우리 가격은요 18만 9,200원 저점과 21만 원대 종가보다는 여전히 위에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렸습니다. 자, 노무라 증권 역시 메모리 공급 부족 가능성과 주주환원 재평가를 근거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어요. 오늘 당장 이렇게 급등한다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하루의 매도 수급과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오늘은 바닥을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가격이 회복되는 순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하단 기준은요 23만 1,500원이에요. 이 가격을 지킨 뒤에 넥스트마켓 최종 가격인 23만 3,500원을 넘어야 하고요. 정규장 종가였던 23만 7천원까지 회복해야 매도 압력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23만 9천원에서 24만 2천원 사이를 넘는지가 의미 있는 반등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순서만 차분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문자 안 남겨주신 분들은요 지금 제 개인 연락처, 자, 여기로 삼성 혹은 숫자 3, 자, 이렇게 편안하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자,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가 진전되는지, 반등이 실제로 확인되는 구간은 어디인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장중 시장 흐름을 공유할 수 있는 자,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도 같이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요 무거운 판단을 혼자서 전부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희망만 믿고 성급하게 추가 매수하지도 마시고요. 넥스트마켓에서 더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장 시작과 동시에 공포에 던지지도 마십시오. 가격과 수급이 실제로 돌아서는지 자, 이 순서를 확인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자,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는요 삼성전자 화이팅, 힘내자고 힘, 자, 이렇게 응원의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주주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따뜻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에서 온 슈퍼개미 송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